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노라라는 작품이 굉장히 큰 주목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핫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받고 아카데미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이런 상들을 되게 많이 휩쓸어가지고 이 영화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영화길래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 너무 인생 영화다 그 정도로까지 느껴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좋은 영화라고 느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거니까 다른 해석들도 많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아노라 혹은 자신을 애니라고 미국식으로 부르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직업은 스트리퍼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는 스트리퍼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러시아의 굉장히 갑부 남자인 이반과 엮이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랑 굉장히 단기간에 결혼까지 해버려요. 왜냐면 이반은 미국 영주권을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아노라라는 여자랑 결혼하니까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거를 알게 된 이반네 부모님이 난리가 나요. 특히 어머니가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갑부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노라를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아노라는 당연히 나는 성인끼리 결혼을 한 거니까 나는 앞으로 인생 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혹시나 이거 이혼해도 돈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집안에서 법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그냥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결혼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근데 제가 그 이동진 님께서 이 영화를 리뷰하신 거를 봤는데 그분께서는 이 영화는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영화다라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시작 장면은 그 스트립 댄스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난잡하고 흥분의 도가니이고 밤이고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결혼을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고르라는 러시아 남자랑 차 속에서 단둘이 아침에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되게 슬프게 교감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 두 장면이 아주 대비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저도 이 작품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본 직후에는 사실 되게 수미상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오히려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이 오히려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 부분이 되게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그 영화의 시작점부터 되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아노라라는 여성이 되게 누가 봐도 불편할 정도로 엄청 과하게 노출을 하는 씬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노라 포함해서 다른 스트리퍼들도 그 성적인 장면이 엄청 과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노라가 갑부 남자인 이반을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도 얼핏 보면은 완전히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해놨거든요. 음악도 막 신나는 EDM으로 빵빵 때리고 희망적인 노래 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 피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로 이 사람이 이 행복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게끔 하는 요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입안에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막 단체로 놀러 다니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다른 친구들이랑 아노라가 되게 깊이 교감을 한다던가 또 입안과 아노라가 깊이 교감을 한다던가 심지어 그런 장면도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관계 정도 등장하고 신나게 노는 장면 정도만 등장하고 그러지 되게 정서적인 본드가 생겨난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 성사가 된다고 해도 아노라라는 인간의 인생이 과연 호락호락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게 끊임없이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사소한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반이랑 아노라랑 해변가 뉴욕 근교의 해변가를 막 걸으면서 거기서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되게 몸집이 크신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다 추워가지고 그런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그 아줌마는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다가 그 장면에만 등장하고 말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뜬금없는 장면을 갑자기 이렇게 끼워 넣는다라는 것도 약간은 우리가 그 영화의 맥락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 스토리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빠져나와서 조금 환상적인 느낌이 들게 만들므로써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다. 이게 전형적인 결말로 끝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의 긴장감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영화가 중간에 코미디 영화로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로맨스 영화인가
싶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다가, 혹은 성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이거 포르노 영화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들다가, 중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반네 어머니가 엄청 화가 나서 그 원래 이반을 관리하도록 시킨 아르메니아계 신부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있는데 아마 러시아 정교회인 것 같아요. 토로스라는 사람이죠. 그 토로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토로스가 야 나 진짜 큰일 났다, 이반 이거 사고 쳤네 하면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이 이 영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토로스가 동생한테 야 빨리 가가지고 이거 지금 해결 좀 하고 있어봐라고 시키는데, 그 동생이 이고르라는 그냥 러시아어를 쓰는 커뮤니티에 있는 남자애를 한 명 데려가요. 그러니까 해결사처럼 데려가는 거죠. 저 험한 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토로스까지 와가지고 그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이 영화를 쭉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으로 넘어갈 때까지만 딱 해도 갑자기 그렇게 집에 들이닥쳐요. 이반네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그 과정까지만 해도 이게 코미디 영화인가를 눈치채기는 힘들어요. 약간씩 웃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고르라는 인물이 특히 좀 웃긴 면이 많아요. 되게 푸틴 닮았단 말이에요. 푸틴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푸틴 닮은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리고 아노라는 지금 막 얘네가 와가지고 결혼 무효시키겠다고 하니까 자기 지금 실존적 위기에 처하게 되죠. 나는 지금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하고 내 인생 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결혼 무효화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엄청 막 저항을 하고 난리를 피는데, 그 와중에서 그 이고르랑 주고받는 합이 굉장히 웃기게 묘사가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 와중에 이반은 갑자기 그냥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을 텐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집에 들이닥치니까 안 오라고 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망가 버린 이반을 빨리 찾는 게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예요. 빨리 찾아가지고 법적인 거 다 해결하고 결혼 무효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영화는 코미디로 변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 감독은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장르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끊어가지고 이전까지는 전혀 안 웃긴 내용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완전 코미디로 변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약간 이 영화가 기생충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기생충 같은 경우도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죠. 빈부격차, 가난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웃긴 영화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성노동자 문제, 이민자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코믹으로 완전히 전환해버림으로써 그걸 엄청 웃기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야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너무 슬프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런 각도로 접근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배꼽 잡고 웃도록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과연 왜 그랬을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는 웃음은 순수 지적인 활동이다라는 되게 독특한 견해를 내비칩니다. 우리는 흔히 웃는 거는 오히려 그냥 뇌를 빼고 지성을 빼고 그냥 깔깔깔깍 본능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베르그송은 오히려 웃음은 많은 감정들을 배제하고 최대한 지성적으로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 빼고 다른 동물들은 거의 웃지 않거든요. 웃기도 하는데 인간만큼 깔깔깔깔 정말로 제대로 웃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추측을 해봤을 때, 일단 다른 동물들이랑 인간이랑 비교되는 확실한 특징 중 하나가 지성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진 지성적인 특징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불편한 상황을 겪는다라고 해보죠. 혹은 누가 막 굉장히 크게 뭐 넘어졌다거나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그 사람이 너무 걱정되면 웃음이 나지 않아요. 그런 감정에 압도당하는 순간에는 웃기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한 발짝 떼고 봤을 때, 커다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웃음에서는 거리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저는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로 결국에 변화한 이유는 우리한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끔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민자 문제, 매춘이라는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내용 혹은 숭고한 내용, 로맨스다 보니까 옛날 로맨스 같은 것들 보면은 막 서로 눈물 나는 사랑을 하고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애니의 이야기를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어떤 가치평가들을 내려버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민자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지. 저런 매춘 이런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 나가야 돼. 이런 식의 빠른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우리를 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베르그송의 이론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순수 지성을 발휘할 때 웃게 되는 것도 있지만 웃게 됨으로써 순수 지성을 발휘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고 노홍철님이 막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그 말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만한 농담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웃으면은 그냥 화학적으로 엔돌핀이 돌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되게 힘든 순간이나 너무 진지하게 어떤 특정 감정에 빠져있는 순간에 그냥 일부러라도 웃으면 혹은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웃긴 상황을 마주하게 돼서 웃으면 그 웃음으로 인해서 약간은 긴장이 완화되고 나의 감정이나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약간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경험을 저는 가끔씩 하게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거를 앤이라는 한 인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 온갖 희망을 다 품었다가 갑자기 그 희망이 깡그리 무시돼 버리는, 완전히 좌절돼 버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칫 우리는 그 애니의 감정에 엄청나게 몰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애니한테 전혀 몰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엔 직업이 스트리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인 존중을 받지는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직업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한 번에 벌려고 욕심을 냈고 결국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애니한테 감정 몰입을 하든 아니면 애니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든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에서 되게 빠른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웃음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약간은 이 가치평가를 밀어두고 일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가치 판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웃음의 역할을 가장 극대화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이반의 아빠가 갑자기 포복절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결혼 무효화를 시켰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노라는 어떻게든 결혼 무효화를 안 하고 싶어 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 보이려고 했고 특히 어머니한테 엄청 살갑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원래 애니는 러시아어를 쓰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혈통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러시아어를 배웠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자기를 그 원래 우즈벡 이름인 아노라로 부르는 것도 싫어했고 러시아어를 자기 입 밖으로 내뱉는 것도 상당히 싫어했어요. 아마 그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부터 얻은 그 습성, 그 전통을 저버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이반 어머니가 오시니까 러시아어로 막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갑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냥 꿈쩍도 안 해요. 완전히 아노라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냥 꺼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혼 무효화까지 되고 하니까 아노라도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이반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반 아빠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돼 올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진중한 인물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반이 빨리 지금 러시아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버지가 굉장히 거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이반이 괜히 사고 쳐가지고 저 진중한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아빠는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살짝 그 이반 엄마, 그러니까 본인 와이프가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다 처리하고 아빠는 뒤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와이프가 욕을 먹으니까 깔깔깔깔 웃기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깔깔깔 웃는 장면이 되게 과장되게 웃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웃긴 장면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 아빠는 포복절도를 해요. 그게 저는 이 아노라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아노라의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토로스나 그 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인생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자그마한 웃긴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갑자기 그 사건들의 중요성을 확 격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났었던 코미디적인 성격에 의해서 나타났던 심리적인 효과를 그 아버지의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웃음 장면에는 권력의 관계 또한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일 수 있는 거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 장면이 전통적인 세계와 새로운 세계라는 두 서로 다른 세계의 대립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이 대립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 중 하나를 이룬다라고 느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노라는 할머니를 통해서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사실은 그 러시아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전통적 세계와 선을 긋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두 독립적인 성인 간의 결혼이라는 아주 신세대적인 발상과 행위로 인해서 실현이 돼요. 이반이라는 갑부 남자가 아노라를 사랑하게 됐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두 성인이 합의에 의해서 관계를 맺게 됐죠. 그런데 그러한 주체적인 신세대의 세계에 갑자기 전통적인 세계의 인물인 토로스 일당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토로스는 성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로스는 원래 교회에서 그 사제복을 입고 세례식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유아 세례식 그런 거요. 그래서 그게 가족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인 거죠. 가족의 전통, 종교의 전통 이런 것 속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현대적인 산물인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하고 수트로 갈아입은 다음에 차를 끌고 이반네 집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로스라는 인물이 그 전통적인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중간 정도에 속해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토로스는 그 이반네 어머니라는 가족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부잣집의 그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인물로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토로스가 전통적인 그 마님 같은 어머니의 명을 받고 아노라의 신식 세계에 침입을 하는데 아노라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자신 나름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전통의 힘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두 세계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계속 그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아노라는 자신의 가정 환경을 아마 되게 불우하게 기억을 하는 인물일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머니는 그냥 되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고 할머니한테 러시아어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할머니랑 왕래하는 장면 그런 건 나오지 않고 그런 인물인데 그 토로스의 일당들은 영어를 굉장히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약간 발음이 다들 액센트가 섞여 있고 특히 그 러시아 청년 이고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토로스와 동생은 함께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그냥 일적으로는 완전 남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둘은 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그 전통적인 관계가 본인들의 일까지 완전히 연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고르 같은 경우도 중간에 누가 좀 아파가지고 약을 갑자기 얻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약 받아올게 해가지고 할머니 집 가서 약을 받아와요. 그런 게 이 사람들은 참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게 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사회랑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이 영화에서는 줍니다. 근데 아노라는 그게 싫고 그냥 나 개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인물인데 자꾸만 그 가족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삶에 침범해서 자신의 주체적 결정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노라는 얼핏 보기에는 본인이 신세대로서 전통과 반하면서 성공을 거머쥐려고 하는 인물 같지만 사실 그 수단은 완전히 그 전통적인 세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반과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법률적 제도에 의해서 묶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반이 가진 돈도 본인이 주체적으로 번 돈이 아니라 순전히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러시아 패밀리로부터 온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노라라는 인물의 기획은 이런 심각한 모순을 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통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반대하는 아노라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전통의 힘에 의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다가갈수록 약간의 트위스트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고르라는 그 러시아 청년이 아노라한테 계속 잘해주거든요. 조금씩 잘해줘요.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이름의 뜻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고르는 내 이름은 전사라는 뜻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이름 뜻은 뭐야? 아노라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노라는 그냥 그런 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여기 미국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고르가 찾아보더니 빛이라는 뜻이네. 그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것도 상당히 전통적인 가치잖아요. 미국인들은 모르는 다른 외국 혈통의 전통으로부터 온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에 아노라는 그 이고르라는 남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서적 위로를 받게 되는데, 저는 아마 그 위로에는 단순히 이고르가 잘해줬다를 넘어서서 아노라가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었던 본인의 전통적인 뿌리를 존중해주고 공유해줄 줄 아는 그런 이고르라는 남성으로부터 오는 따스함도 약간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 세계와 새로운 세계라는 두 세계 간의 갈등이 되게 단순하게 표현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게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어도 이 영화가 단순히 로맨스 영화도 아니고 단순히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되게 다층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영화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사실 이민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슈화되지가 않다 보니까 생각을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얽혀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본인의 민족적인 뿌리를 저 먼 곳에 두고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제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는 한 번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노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양한 견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